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코일9로 인해 전세계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한국의 식품업계는 일제히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외출을 자제하고 재택근무가 늘어나자 집밥 쪽이 증가했고, 이는 가정 간편식 판매 급증으로 이어졌습니다. 해외 시장에서는 라면과 만두를 필두로 한 K푸드가 인기를 끌며 전체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또 하나의 한류를 만들어낸 것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접종하며 확진자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집 밖에서 음식 먹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도 유사한 소비 트렌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 식품업계도 지속적 성장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먼저 한국 식품업계의 수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라면입니다. 관세청과 식품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라면 수출액은 6억 362만 달러로 전년보다 29.3% 늘었습니다. 국가별로 라면 수출액을 살펴보면 중국이 1억 5천만 달러로 전체의 24.7%를 차지해 1위였고, 미국, 일본, 태국, 필리핀 등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코일9와 영화 기생충 특수를 누린 농심은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농심은 전년 대비 매출액은 약 13%, 영업이익은 무려 100%를 넘겼습니다. 지난해 1에서 3분기 연속 역대 분기 최대 매출을 갈아치운 것은 물론 5년 만에 영업이익 1,000억 원대에 재진입하는 역대급 실적입니다. 코일9 유행으로 국내외 내식 소비가 증가하며 주력 제품 라면과 스낵 매출이 꾸준히 증가한 것이 호실적의 주요 배경으로 지목됩니다. 북미와 아시아를 아우르는 해외 시장 성과도 빛을 발했습니다. 농심은 지난해 연초부터 짜파구리 인기에 힘입어 미국 시장에서 인지도를 빠르게 넓혔습니다. 코스트코와 월마트를 포함한 유통 채널도 다각화해 소비자 접점 확대에도 박차를 가했습니다. 특히 한식의 세계화를 이끌고 있는 CJ 제일제당은 지난 연간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보다 매출은 8.5%, 영업이익은 51.6% 늘어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CJ 제일제당의 연간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은 것은 처음입니다. 미국의 슈완스 인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났고, 바이오 등 글로벌 사업이 호조를 나타낸 덕분입니다. 코일9에 따라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사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며 외형 성장뿐 아니라 내실까지 다졌습니다. 비비고 만두 등이 미국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며 크게 성장한 것인데요. 비비고 만두는 단일 품목으로 매출 1조 원을 돌파하기까지 했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 제조업이 아닌 식품업계에서 단일 품목으로 거둔 성과로 의미가 깊습니다. 비비고는 세계 만두 시장의 전통 강자인 중국과 일본 업체를 따돌리고 K만두라는 새 장르를 개척했고, 글로벌 냉동 만두 시장 규모 자체를 키웠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심지어 중국과 일본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의 징동닷컴과 이베이 재팬이 운영하는 Q10에서 각각 만두 카테고리 식품 부문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비비고를 통해 만두를 처음 접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한국이 만두의 종주국이라는 인식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인들이 만두만큼이나 열광하는 제품이 또 있습니다. 집밥 열풍과 더불어 혼술 열풍도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데, 간식 및 술안주로 한국의 김이 제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김부각과 김스낵을 영양소가 풍부하고 열량이 낮은 간식으로 인식하며 구매하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데요.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김은 매년 수산물 수출 품목 중 1위를 차지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국산 김은 6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수출 국가도 다변화에 무려 136개국에 수출합니다. 특히 미국에서만 1,000억 원을 돌파하며 한국의 김의 인기가 상상 초월인데요. 이처럼 김이 식품 산업의 반도체로 불리며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의 김 산업은 1970년 중반까지 개량 품종이나 가공식품이 보편화되지 않아 수작업에 의한 전통 양식 방법으로 생산되어 가격이 비쌌습니다. 1977년 전자동 김 건조기 개발 등으로 마른 김의 대량화 기반이 조성되면서 구이김, 김밥용 김, 김부각 등으로 상품화가 가능해졌습니다. 그 후 1980년대부터 1990년대에 걸쳐 조미김, 마른김 생산이 확산되면서 김 소비 대중화로 이어졌습니다. 1990년대에는 이런 가공기술의 혁신을 토대로 대량 양식이 가능해지면서 김 산업의 양적 성장을 보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해외에서는 김 등 해조류를 바다의 잡초라고 부르며 꺼리는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식감이 미끌미끌하고 보기에 좋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소금으로 맛을 낸 조미김을 기본으로 소비자 니즈에 맞춘 다양한 형태의 가공김이 출시되면서 김은 대중적이면서도 웰빙 식품으로 거듭났습니다. 또 2017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가 한국이 제안한 김 제품 규격안을 아시아 지역 표준 김 규격으로 채택하면서 한국의 김은 세계적인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자국으로 돌아갈 때 김을 항상 구매할 정도로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2017년 구글이 김 부각을 직원 간식으로 구매한 사실이 알려지고 이후 아마존 등에서 소금이나 시즈닝한 김 스낵을 팔면서 예전과 같은 편견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쌀을 주식으로 하는 식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수출의 대부분이 조미김 형태입니다. 비스킷처럼 스낵류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며 데리야끼, 매운맛 등 각종 맛을 가미하거나 아몬드, 코코넛 등을 첨가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마존에서 김 스낵을 검색하면 미국 최고의 해초 간식, 유기농 로스트 해초 간식, 바삭한 해초칩, 아몬드가 들어간 해초 크런치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24팩으로 구성된 상품은 품절까지 됐고 후기가 많은 상품을 보면 후기가 5,000개가 넘으며 직접 김을 먹는 동영상까지 올라올 정도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김 스낵이 고단백 웰빙 간식으로 인식되면서 미국으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높은 휴대성과 시즈닝을 통해 다양한 맛을 구현해낼 수 있는 김은 채식주의 트렌드에도 부응하는 품목으로 향후 지속적인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이 글로벌 식품으로 급부상하면서 이 시장을 둘러싼 국가들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김은 한국과 중국, 일본, 3개국만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그중 한국은 특히 조미김을 집중 공략해 해외에서 맛과 풍미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수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기가 높아지는 해외 김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도 앞다투어 뛰어들고 있습니다. 역시나 비비고 만두로 미국 시장 점유율 1위에 오른 CJ제일제당은 김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글로벌 김 매출이 국내 김 매출을 뛰어넘기도 했는데요. 비비고 만두에 이은 차세대 K푸드로 비비고 김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현지 식문화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현지화 제품 개발에 힘쓰고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식품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 투자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투자를 통해 김을 육성한 것은 CJ 이재현 회장의 특명도 있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검은 반도체라고 불리는 김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대륙별 생산 거점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며 비비고 만두에 이어 김을 차세대 K푸드로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2006년 김 사업에 뛰어들었고 2010년 미국에 조미김을 수출하며 글로벌 공략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1년에 우성을, 2018년에는 3회 상사를 인수했습니다. 특히 국내 최대 김 전문 기업인 3회 상사 지분 인수로 김 사업의 핵심 역량을 극대화하며 본격적인 김 세계화를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3회 상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조미김을 생산한 제조기업으로 명가김이란 브랜드로 유명합니다. 매출의 70%를 수출로 벌어들이는 경쟁력 있는 업체이고 20여 건의 김 관련 특허도 보유하고 있으며 김 산업에 있어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CJ제일제당은 작년 미국 캘리포니아에 건설한 김 공장을 가동하면서 자사의 글로벌 역량과 3회 상사의 전문성을 겸비해 지금의 세계 1등 김 수출을 이뤄낸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또 중국, 베트남에서도 생산 기지를 확대해 아시아, 유럽으로 판매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라면, 김치, 만두와 함께 김이 또 하나의 한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한국의 김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더 큰 성과를 얻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